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혐의가 실제 범죄 사실과 동일한 것은 아니며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에 의해 피의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무죄 주장을 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발적 접촉이나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의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가 억울하게 입건된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선 고의성 부재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우연한 신체 접촉,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 등은 고의가 없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폭행, 협박의 존재 여부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스침이나 가벼운 접촉에 불과하다면 강제추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한 증거가 되지만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모순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드러나면 신빙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객관적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통화, 메시지 기록 등은 무죄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함께하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간결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가능한 한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다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체계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이 시점마다 달라지거나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합니다. 또한 CCTV 영상, 휴대전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 사실을 반박해야 합니다.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